퇴임 후 사저 부지 이걸 둘러싼 여야 공방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당 청와대는 무리한 정치 공세라면서 강하게 좀 반박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윤건영입니다. 네, 윤 의원님. 이 사저 부지 둘러싸고 언론에서도 계속 기사가 나오고 야당에서도 의혹 제기 계속하고 있고 수익을 계속 높여가는 상황 같습니다. 어떤 의도라고 보십니까? 좀 이번에 야당의 주장은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사실관계가 완벽하게 틀렸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야당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기반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제대로 된 근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다가오니까 대통령에 대한 정략적인 공격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계시는 대통령에 대한 의도적인 흔들기라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일종의 상습범이기 때문입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10년 전에 지금의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절을 놓고 아방궁이라든지 해서 참 저열한 비난을 퍼부었지 않습니까? 1년에 수십만 명이 달하는 시민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했는데도 아직까지 사과다운 사과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상습적인 그런 행태다. 알겠습니다. 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머무르실 사저 구입 구입하실 당시 청와대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면 당시 모든 진행 과정 합법적으로 다 잘 됐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당연합니다. 모든 과정이 법이 정한 절차와 규정대로 진행이 되었고요. 요즘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다 쳐다보고 있는데 대통령한테 특혜를 주겠습니까? 심지어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입니다. 애초 대통령은 퇴임 이후에 머무르시던 양산 내곡동 사저로 가고 싶어 했는데 경호기관에서 거기는 도저히 경호가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새로 지었거든요. 그러는 동안에 이 사저 건축 과정을 이미 청와대가 소상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국회 운영위에 나와서 매번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국회 운영위 소속이라 잘 아는데요. 그 과정에서 어떤 특혜나 탈법, 위법도 찾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게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국민의힘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 주요 이제 비판 포인트가 뭐냐면 농지를 매입해서 형질 변경한 거 이거를 지금 가지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부분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은? 국민의힘에서는 투기 행위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요. 우선 투기라는 건 시세 차익을 노리는 걸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 사저는 값이 올랐다고 팔 수가 없습니다. 사저 부지는 대통령 본인 돈으로 매입을 하지만 경호시설 등은 부지의 소유자가 국가입니다. 따라서 국가 예산이 들어가고요. 당연히 대통령 마음대로 팔 수도 없습니다. 현행법상 15년간 대통령은 경호기간이 묶여 있습니다. 결국 팔지도 못할 집을 두고 시세 차익이니 이렇게 하는 말도 좀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형질 변경 말씀하셨던 부분 그건 그냥 승인해 주는 게 아닙니다. 해당 지자체에서 도시계획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해주는 거고요. 만약에 농지에서 대지로 형질 변경을 한다면 농지 보전 부담금이라는 걸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공시지가의 차이만큼 납부하도록 하는 건데요. 만약에 집을 짓고 나서도 가격이 오른다면 개발 부담금도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이 모든 절차가 모든 기농하시는 분들에게는 일상적인 과정이고 다 적용됩니다. 대통령은 그 모든 과정을 지금까지 잘 지켜왔고 앞으로 지킬 겁니다. 근데 야당은 농업 경력 11년 이 기재한 거 가지고 또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전혀 문제가 없는데요. 말씀하신 농업 경력이라는 건 참고 사항일 뿐이지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만약에 농업 경력이 없다고 시골에 땅을 못 산다면은요. 회사 다니다가 말년에 시골로 기농하시는 분들은 그럼 어떻게 농사를 짓고 땅을 사겠습니까? 농업 경력은 그저 참고 사항일 뿐입니다. 참고 사항이라면 야당이 지금 문제 제기하고 있는 이 11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즉 11년 자체가 쟁점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고요. 실제로 이 11년이라는 것도 허위 사실이 아닙니다. 2007년부터 유실수 등 영농 경력이 존재하고요. 이 영농 경력이라는 것은 꼭 이렇게 농산물을 길러서 파는 그런 영리에만 해당되는 것도 아닙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추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요. 네네. 조목조목 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12년 영록했다면 뭐 비료비, 농약비, 종자비, 묘목비 이런 지출을 공개하라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아이고, 정말 좀스러운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앞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 영농활동 자체, 농사경영 자체가 필수 조건이 아닌데 왜 증빙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동차 운전자가 전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지 않았는데 예.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운행 기록을 내놔라. 기름값 영수증 내놔라. 휴게소에서 우동 사 먹은 영수증 내놔라. 이렇게 확인하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예. 저는 조영 원내대표님 말씀 처음 듣고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게 과연 제1야당의 원내대표의 이야기냐. 예. 국회의원 처음 하는 초선도 아니고 저는 비판을 하더라도 좀 더 품격이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야당이 아마 11명인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 네네. 법안 발의한 게 있습니다. 보니까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예. 이것도 보니까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 개정한 것도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게 좀 말 그대로 코미디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영농 경력을 문제 삼다 보니까 예. 필수 조건이 아닌 걸 필수 조건으로 우기는 것도 그렇고 또 당장 선거에 활용하기 위해서 법을 내는 건 더욱더 코미디입니다. 만약에 국민의힘 주장대로라면은 주말 농장이 좋아서 텃밭을 일구는 많은 공직자들이 다 금지 대상입니다. 예.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정치 공세를 위한 유치한 저는 그런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일각에서는 아예 처음부터 뭐 사절을 위한 땅이니까 농지에 네네. 섞이지 않은 대지를 샀으면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예. 당연합니다. 근데 진행자님께서 생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조용한 시골에 대통령 사저와 경호시설 등을 건축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대지가 찾기 힘듭니다. 서울 한복판도 아니고요. 예. 또 기농을 이렇게 한 번이라도 생각해 계신 분들은 다 알 수 있는데 예. 기농에서 집을 지으려고 할 때 대지만으로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는 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예. 시골 땅에 논밭 안 끼고 대지만으로 수백 평을 구할 수 있냐. 즉 대통령 사저는 경호동이 필수이기 때문에요. 아무리 최소화해도 일정한 규모를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대지만으로 땅을 사라라는 이야기는 결국엔 퇴임하고 시골 가지 말고 고향 가지 말라는 이야기하고 저는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일부 언론에서는 뭐 또 부지 넓이를 또 문제 삼기도 합니다. 보니까 이명박 네네. 대통령 전 대통령보다 사저보다 뭐 2배 뭐 반은 된다 이런 얘기하던데요. 예. 그것도 정말 참 우스운 이야기인데요. 서울 강남 땅하고 양산 땅을 1대1로 등가를 생각하는 거고요. 예. 시골에 집을 지으려고 한번 고민해 분들은 이런 야당의 주장이 얼마나 무식한 이야기인지 아실 텐데요. 땅에는 이른바 건폐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땅 100평을 사도 건폐율이 다르면 지을 수 있는 건물의 크기가 다 다릅니다. 서울은 상대적으로 건폐율이 높고요. 시골은 낮은 편입니다. 예. 대통령 사저가 되고 있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땅은 건폐율이 20% 수준입니다. 즉 100평을 사더라도 건물은 20평밖에 못 짓는다는 겁니다. 서울 강남하고 양산은 다른 겁니다. 예. 그런 건폐율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하게 서울 강남 논현동 내곡동 사저부지하고 양산을 비교하는 것은 정당치 않다, 온당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심지어 이 경호동 대통령 사저 옆에 붙어 있는 경호동 부지 매입 비용을 보면 이명박 대통령은 40억, 박근혜 대통령은 49억, 문재인 대통령은 22억입니다. 이런 건 쏙 빼고 땅의 면적만 주장하는 것은 좀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SNS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네네. 좀 좀스럽다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그 표현을 써가시면서 상당히 강하게 사실은 네.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예. 원래 이렇게 잘 안 하시는 분인데 이렇게까지 하시게 된 상황이 심각하다 이렇게 판단하셨기 때문일까요? 예. 원래 그런 표현 잘 안 쓰시죠. 근데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으시면 그리 하시겠습니까? 국민의힘이 하도 얼토당토 않는 주장을 계속 하시니까 한 번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고요. 예. 청와대가 그동안 설명 안 한 게 아니라 대변인도 하고 국회에 나와서 매번 설명하고 했는데 이게 뭐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 사저를 투기하는 듯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흑색선전과 거짓말을 하니까 한 번은 이야기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 트라우마를 건드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예, 트라우마가 아니라 본질은 야당의 대통령 흔들기라고 생각합니다. 선거를 앞두고 하는. 국민의힘은 좀 제발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서 가만히 계시는 대통령의 정략적인 흔들기를 좀 그만두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강하고요. 예. 고향으로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솔직한 말로 일각에서는 자신들의 텃밭이라고 여기는 영남으로 가신다고 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LH 사태 관련해서 대통령 사과 처음 하셨습니다. 불건 지 2주 만인데 늦은 비판, 사과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대통령께서는 국민들의 심려들에 대해서 진솔하게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 중요한 건 LH 비리 의혹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제도 개선을 통해서 항구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끝장내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 의원님, 지금 시간 관계상요. 지금 좀 인터뷰를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8시 정각에 한 5분 정도 더 인터뷰 혹시 가능하시겠습니까? 잠깐.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잠시 뒤 8시 다시 뵙겠습니다. 네. 네, 황보선의 출발사침 1분 마치고요. 2분 마치고 잠시 뒤 3부에서 윤건영 민주당 의원과 인터뷰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8시 정각입니다. 황보선의 출발사침 3부 시작합니다. 아까 2부에 이어서 3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인터뷰 이어갑니다. 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나와 있습니다. 예. 아까 LH 사태 관련해서요. 국회의원 전체 전수조사 그리고 특검 이거 지금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네네. 이거 잘 된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국회의원 전수조사와 특검을 제안했고요. 국민의힘이 그걸 수용을 해서 저희 당 원내대표께서 이제 환영을 한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성역을 두지 말고 철저하게 진상을 밝히자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회 외통위 소속이시니까 이거 좀 여쭤봐야겠습니다. 미 국무장관, 국방장관 오늘 한국에 오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그런데 대북 정책 전반 재검토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뭐 예상된 바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미국의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취임 후에 첫 순방지로 우리나라를 택한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때는 이 2+2 회담이 가동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바이든 정부가 동맹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2+2 회담을 계기로 한미 동맹이 진일보한 모습을 보여주기 기대를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북 정책 전반에 대해서 재검토 지금 과정 중에 있다라고 보십니다. 이번 방안은 대북 정책에 한정돼 있다기보다는 한미 간 다양한 외교 안보 현안을 논의할 걸로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을 거쳐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아무래도 한일 관계에 대해서 미국 측의 어떤 메시지 이런 것도 갖고 오지 않겠냐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한미일 삼각 협력을 대단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한일 관계도 중요시할 것이고요. 토니 블렁컨 국무장관이 한국과 일본 관계만큼 중요한 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2+2 회동에서 한일 관계, 특히 한미일 삼각 협력에 대해서 논의가 있을 걸로 보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한일 관계 개선과 관련해서 정부 출범 이후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자, 과거와 미래를 분리해서 대응한다는 게 우리 원칙이고요. 그 원칙은 앞으로 변하지 않을 거고 정부의 노력 또한 지속될 걸로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 의원님 지난번 저희 방송과 인터뷰하실 때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발언요. 특등 머저리 발언 이 해석을 하시면서 이거 전체 맥락에서 보면은 대화를 더 적극적으로 하자 이런 뜻이 담겨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자, 또 이번에 또 미 국무장관, 국방장관 방한 앞두고 김여정 부부장이 어제죠 한미 연합훈련 이거 두고 이제 또 거친 표현 담아가서 담은 담화를 발표했는데.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미국이 앞으로 4년간 편한 잠을 자고 싶으면 시작부터 잠 설칠 일거리 만들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무슨 뜻으로 보십니까, 이건? 우선 김여정 부부장 명의의 담화가 2020년 초부터 지금까지 총 8차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것도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한 것도 있었지만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 나온 첫 번째 직접적인 메시지입니다. 아울러서 지난 8차 당대에서 김여정 부부장이 제1부부장에서 부부장으로 직책의 변화는 있었지만
여전히 이 대외 분야 메시지를 내고 있고 총괄한다라고 보면 내적인 지위에는 큰 변화가 없을 걸로 확인이 됩니다. 시기를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앞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첫 순방지로 대한민국을 방한하는데 그 직전에 나온 담화라는 게 저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담화 발표 시기를 좀 의도적으로 맞춘 것 아니냐라고 예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한미연합훈련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평통이라고 우리의 일종의 통일부와 같은 대남 조직을 없애겠다라는 공언을 했습니다. 사실 이 한미연합훈련을 계기로 일정한 북한의 강경한 은사들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었던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한반도에 군사적인 긴장을 조성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미국의 국무국방장관의 방안을 계기로 보다 좀 심도 있는 그런 대북 정책이 논의되어야 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화를 위한 대화는 지속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 이런 가운데 정부가 남북 정상 합의 복원 구상한다. 뭐 이런 제목의 또 기사가 좀 나왔어요, 보니까요. 지금은 미국과의 전략적 동맹, 이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해서 미국의 이제 대북 정책들을 새롭게 수립해 나가는 과정에서의 우리 정부의 역할이 좀 더 중요할 때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